전 의원 아들이 50억 받은 것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은 유죄로 판결해서 벌금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아들이 50억 받은 것은 무죄랍니다. 자, 50억을 받았는데 이걸 뇌물로 볼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오늘 간결하게 5글자로 좀 보내주시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훈 기자 뭡니까? 네, 초유의 장관 탄핵 파장은입니다. 지금 2시부터 국회에서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거죠 지금? 네, 표결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앞서서 오늘 오후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일단은 본회의에 참석한다라는 입장을 정리를 했고요.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해서 표결을 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인데 네. 언제 표결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할까요, 배 소장님? 오늘 하겠죠. 오늘 이제 이따가 오후 시간에 바로 지금도 옵니다만은 거기 뭐 연락처가 없어요 지금? 감지가 되죠. 감지가 됩니까? 네, 감지가 되고 있고. 자, 여야는 알았어요. 예, 여야는 그 오늘까지도 찬반 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민주당 입장 다시 한번 좀 짧게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시종일관 탄핵 발의를 하기 전에 이미 조치가 취해졌어야 됐다. 이것은 정말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을 유린한 것이다. 네.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게 남아 있는 것은 탄핵뿐이다. 라면서 탄핵 발의를 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과될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권은 통과될 가능성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아마 표결을 하나 봐요. 지금 네네, 표결을 시작을 국회 했네요. 방송인데 표결판 전광판이 보이고 있어요. 무기명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네. 찬성 106인 이제 쭉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과정입니다. 표결하는 것은 이 탄핵 소추안을 다시 법사위원회로 보낼지 안 보낼지 그 부분을 표결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겁니까? 네네. 예. 자, 속보가 나오는 대로 현장 그림은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또 거세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이 국민의힘은 그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라면서 그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헌정사에 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또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이재명 리스크가 드디어 회복 불능의 민주당 리스크로 전환되는 자충수라고 했고 또 안철수 후보는 입법 독재를 위해 루비콘 강을 건너겠다는 선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탄핵안이 무기명으로 표결이 될 텐데 예. 어쨌든 대세는 가결될 거로 상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가결이 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탄핵이 되게 되면은 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정상 기자. 차관이 이제 직무 대행을 하게 네네, 되고 맞습니다. 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정에서도 보셨듯이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은 이제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네. 이제 그때까지 법리를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정부와 또 이제 공방이 있을 테고 그걸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때도 탄핵이 결정을 결정될 내리게 됩니다. 때까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교안 전 총리가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상민 장관이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차관이 장관을 대행할 것이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가결되더라도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이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채널A가 그런 걸 보도했는데요. 검사 출신의 행정안전부 차관이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아니면은 주진호 법률비서관 혹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 비서관 등 이 검사 출신 인사들이 차관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행정안전부가 이 정부의 인사나 조직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이기 때문에 이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고 때문에 이제 장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세형 차관을 두겠다는 건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 경찰을 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좀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적 299명 중에 재석이 288인으로 돼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근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무위원 장관을 탄핵하는 거는 오늘이 투표하는 거는 처음이라는 거 처음입니다. 아니겠어요? 네. 자, 앞으로 이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이제 수개월 뒤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네. 역풍이 또 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의 동향은 두 가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 여론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여론에서도 탄핵과 관련해서는 사태와 관련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았던 그런 여론들의 추세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본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헌법 법률의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에서도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예. 나옵니다만 또 하나의 여론은 뭐냐면 과연 이게 탄핵 소추까지 갈 내용이냐. 그 전에 지난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11월 초에 그만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아무도 안 지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각이 되고 이상민 장관이 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여론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또 이태원 참사 가족들 유족들 또 국민들의 물론 이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댓글들을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여론은 두 가지 방향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날 차이의 가능성도 네. 열려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났어요. 5글자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 말을 잃음. 이게 법이냐? 숨이 막혔음. 억소리 난다. 이민 가고파. 분통이 터져. 또 다른 분이 어디 회사요? 나도 그런 회사 다니다가 퇴직금 받고 싶다. 자, 배 소장님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김기현 손잡은 나경원입니다. 네. 자, 어제 그 서울 시내 음식점 앞에서 있었던 그 예. 상황이에요. 예. 네. 김기현 의원이 두 손으로 나경원 의원 기자들이 막 사진 촬영하는데 예. 손을 꼭 잡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표정인데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은 또 맞득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네. 근데 그걸 또 환하게 웃을 수는 또 없는 노릇일 테고요.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이었죠. 네. 자, 일단 뭐 같이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두 그렇게 사람이. 해석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사진을 찍고 그렇죠. 왜 만났을까라는 것이죠. 이거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게 양강의 그 이 수치를 바꿔버렸더라고요. 역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우선 여러분들 날짜에 주목을 하실 필요 있는 것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열을 받아서 예. 지난 6일 7일입니다. 항상 월 화요일. 캘린더를 구비해두고 있는 제1구 허리케인 라디오인데 예. 스튜디오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이진복 파장 그러니까 정부 수석이 와서 윤핵관 이야기하는 것조차 윤한 연대는 아니고 윤핵관 이야기하는 조차 적이다. 대통령에게 무례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이 이제 이 조사 기간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다분히 이른바 윤심이 또 영향을 줬지 않겠냐 네. 이렇게 해석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조사 결과 김기현 45.3%, 안철수 kim기현 45.3%고요. 안철수가 30.4%. 잘 안 보여요? 네,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요. 네. 하여튼 45대 30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자고요. 45.3%. 하여튼 역전이 됐습니다. 예. 그 상황이. 네. 예. 천하람 후보가 9.4% 나왔는데 3등을 했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그렇습니다. 4등을 그러면 4등은 황교안 후보가 7%고요. 오. 자, 양자 대결에서는 더 좀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을 물어봤더니 결선 투표를 두 사람만 했더니 그렇습니다. 김기현 예. 52.6%. 과반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39.3%로 오메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직전 가상 대결 역시 리얼미터 조사였죠. 예. 직전 가상 대결에서는 48.9 안철수였고 김기현 보다 더 앞섰는데 예. 오차범위 내에서 이번 조사는 김기현 후보가 큰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가상
결선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다른 방송사 스튜디오에 가면 달력이 없습니까?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 이 최일구 네. 앵커께서 최적화되어 있다. 네. 성견지명.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송 가면 그런 얘기를 좀 꼭 좀 해주세요. 임전무태. 네. 네. 자, 정상근 기자. 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역전이 되어 버렸는데. 배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긍정평가가 32.5%가 나왔는데 이 지난주에 비해서 7%포인트 정도나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의 지지세가 김기현 의원에게 갔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던 분들이 아예 응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입니까? 이거 확인하고 한 그렇죠. 여론조사잖아요. 네네. 네네. 이제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가 아니라 3월 8일 전당대회 때는 당비를 내는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죠. 오늘이 이 8일이고 내일이 이제 9일이니까 지금 컷오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책임 당원 6천 명 세계 조사 기관이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일종의 이 현상이 이 얼음땡 현상이다. 얼음땡. 예, 그러니까 윤심이 이제 깊숙이 파고 들어오니까 당원들로서는 무리수라고 판단은 들지만 못마땅하지만 결국 안철수 의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 수밖에 없는 일종의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던 이 흐름이 얼음땡 되는 네.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금요일 날 10일 날 4명 컷오프된 4명만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4명을 가지고 3월 8일 표결을 하는 것이고. 예, 네. 3월 8일 이전에 이제 조사는 되겠죠. 근데 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이 김기현 의원 손도 잡아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전망이 어때요? 그 지지율 변화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이 동안. 지지율도 그런데 실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실시됐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하루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조사는 6일까지 실시가 됐고 방금 전에 제가 치밀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던 리얼미터 조사는 7일까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6, 7일 조사라는 것이 이 파장이 이른바 윤심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파장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왜 손을 잡았겠습니까? 김기현 의원 손을. 심지어는 김기현 의원이 강릉까지 쫓아갔어요. 그 이야기는 강원도 강릉. 네, 이른바 이게 신받다 현상이죠. 신받다. 그러니까 윤심받다죠. 예.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도 윤심 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계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좀 앞서는 쪽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 자체는 상당히 무리수라고 판단할 겁니다. 당원들도. 하지만 아이고 뭐 어쩌겠나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배 수장님이 좀 예. 하루 만에 과반 달성이요. 여론조사가 조사 받아야 할 듯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조사 받아야죠. 네. 예. 하여튼 제 회사 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 뭔가 네. 알아서 해야죠. 예. 아 그렇습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뭐 제 회사가 아니니까. 자 반면에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저 지지할 수는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뭐 다른 움직임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사진을 찍고 손을 잡는 적 없거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지금 방송의 특종일 것 같은데 네. 어제 제가 천하람 이 위원장하고 천하람 후보랑 방송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요? 제가 이게 단독입니다. 네. 단독인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선 투표에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올라간다면 누구하고 연합할 것이냐? 천 위원장은 누굴 밀어줄래요? 했더니 예. 아무도 안 밀어줄 거다. 특종입니까 그게? 특종입니다. 네, 좀 맥이 빠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보기가 좋고요. 예. 정상근 기자, 네. 이런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 측 입장은 지금 나온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안철수 의원 측은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던 분들까지 이 김기현 의원에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이 김기현 의원한테 가더라도 네. 그의 지지자들은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올 것으로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보세요, 거예요. 배 소장님? 글쎄요. 저는 이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반 여론과 당심은 좀 차이가 있을 거다. 일반 여론을 볼 때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국민의힘 전당대 그런 불만들이 가득 차 있지만 결국 이번 전당대의 특징은 이렇게 무리수를 둬도 결국 당원들은 윤심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그 김기현 의원과의 협업, 이 선택이 예. 어떤 결과를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김기현 의원 쪽으로 윤심이 더 가는 네. 당심이 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당원들도 이성적으로는 이거 아닌데 생각할 거예요. 예. 예. 자, 정상 기자. 그리고 그 김기현 의원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신평 변호사 탈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하고 합을 맞춘 거다 아니다 해석이 분분해요. 뭐 합을 맞췄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이유는 이 대통령실이 그동안 좀 과도하다 싶은 발언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제지를 했었는데 이번 신평 변호사의 얘기는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좀 거론되는 것에 좀 대통령실이 이 윤심의 뜻과 다르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뭐 이제 관계자들이 너나 없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신평 변호사의 탈당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천하람 후보의 경우에도 이 신평 변호사의 이 주장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40 했어요. 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인데요. 신평 변호사 발언을 두고 이 상인적 현실 감각이 결여된 추론이다라면서 예.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무책임한 평론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이걸 조금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일 거예요. 서울법대 동기일 텐데 그래서 이제 40년지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60살이니까 이제 대체로 그렇게 연령대가 맞을 텐데 이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상인적 현실 감각 이게 누구한테 나오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 네. 바로 이런 부분인데 그런 의식이 있더라도 그걸 공연히 지금 다들 비판하는 게 신평 이 자문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의 의원의 또 후원회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만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게 공연히 할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한 방송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평 변호사는 빨리 형평과 이 신평은 형평과 공평을 찾아라 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후원국을 그만둔 거 아니냐? 아니 뭐 지나친 연관을 지은 것이고요. 네. 좀 적절치 않았던 것이죠. 이런 공공연한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대장동 일당한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받은 거는 대가성이 아닌 무죄다. 이렇게 판결 여러분들 의견 5글자 더 소개해 드립니다. 돈 벌기 쉽네. 법조 카르텔. 가재는 개편. 고장난 저울.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예. 얘기 같아요. 그 판사는 누군지 나왔나요? 기사 보면 나올 텐데 나오겠죠. 지금 찾기는 예. 어렵고요. 유전무죄다. 내가 50억 받았으면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정상 기자 세 네.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단속 나선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금요일 날입니다. 10일 날 검찰 출석하기로 했는데 출석 시간 두고 검찰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처음에 이제 주말이냐 평일이냐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뭐 말싸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측은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하고 오전 11시쯤에 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예, 검찰은 오전 9시 반까지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지난 조사 때도 뭐 물어본 걸 또 물어보는 등 이 추가 조사를 위한 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실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 왜 이렇게 더 주장하고 빨리 있습니다. 나오라고 그러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수사를 할 때 뭐 과거처럼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밤 늦게까지도 할 수 있지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네. 경우라면 그러니까 9시 반인지 네. 11시는 아직 결론은 안 난 겁니까? 11시에 11시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 출석하는 것 걸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게 뭐 사소한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보통 이제 12시에는 또 바로 점심 들어가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존의 관행이 항상 검찰 기준으로 우선시하는 시간 설정이었다면 이제 이 검찰 개혁에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시대에서는 그런 시간 조정도 필요한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당 지도부하고 의원들한테 오지 말아달라. 검찰 출석할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당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신당부를 했는데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누가 나가기만 하면 이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라든지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가기만 하면 다 운집했네 또 뭐 정치 방탄이네 공동 운명체네 동원됐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격의 빌미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제 빌미가 돼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또 상황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예 이제 여론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차단하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토요일 날은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보면 예. 될 것 같고. 근데 정상 기자 이렇게 네. 여러 차례 어제도 뭐 성남시 또 압수수색하고 관련해서 많이 뭐 검찰 소환 자주 하다 보니까 당내 분위기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뭐 일단 이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냐 좀 이런 기류가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의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또 혼자 나가서 이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비명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받으라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실제로 조사를 받으니까 좀 일단 지켜보자라는 기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세 분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력은 돈줄, 정의는 죽다. 가로 열고 닫고 판사 AI로 바꿔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직 상황이 결정이 안 됐는데 요거 말고요. 두 분도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 무죄 선고난 거에 대해서 두 분도 5글자로 한 줄 평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누구 발부터 해주세요. 3, 2, 1. 돈이면 다야. 눈치 좀 챙기세요. 너무 길대는데. 다 야를 텐데요. 짧게 했어야 되는데 야 그래가지고. 아.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조국은 유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무효금 줬대. 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 지금 국회 현장 본회의장 그림이 들어오는데요. 기표소에 의원들이 차례차례 순서 기다리면서 들어가면서 표결을 시작을 했습니다.